밤마다 뒤척이며 잠들지 못해 고민이신가요? 수면제 없이도 불면증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하루 24시간을 12개의 시간대로 나누어서 각 시간대마다 특정 장기의 기능이 활발해진다고 봅니다. 특히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로, 이 시간대 제대로 잠들지 못하면 불면증이 악화됩니다. 오늘은 생체 리듬을 활용해서 이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림 한의원 강남점 주성환 대표 원장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생체 리듬 교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나 일시적인 방법들에 의존을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해답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베시, 마이클 영, 이 3명의 과학자들에게 수여가 됐습니다. 이들은 초파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바로 생체 리듬, 이걸 조절하는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리어드라는 유전자가 24시간을 주기로 단백질을 생성하고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작동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불면증 해결법입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생체 리듬의 교란입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불면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면곤란형으로 잠자리에 들어도 한두 시간 동안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심장에 열이 쌓여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유지곤란형으로 잠이 들기는 하는데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한의학적으로 간의 기운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천면형으로 잠을 자긴 하지만 깊게 자지 못하고 꿈을 많이 꾸는 경우입니다. 잠을 잔 듯 안 잔 듯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우 피곤한 경우죠. 이는 비위, 즉 소화기 기능이 약해져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유형의 불면증은 공통적으로 생체 리듬의 교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수면 시간, 늦은 시간에 블루라이트 노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런 자연스러운 수면 각성 주기가 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교정하면 어떤 유형의 불면증이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면증 해결을 위한 생체 리듬 교정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침 빛을 노출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15분간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십시오. 이 밝은 빛이 우리 뇌의 생체 시계를 조절을 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다라는 시계를 작동시키는 자극을 줍니다. 밝은 빛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산책을 하시는 게 좋고, 흐린 날에는 그 2배 이상, 즉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이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빛을 쬐게 되면 이 식욕차 상액이라는 데 자극이 돼서 코티졸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이 신호가 14시간 뒤에 멜라토닌 분비 자극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멜라토닌 많이 아시죠? 멜라토닌은 잠을 자는 신호를 유발하고 깊은 잠을 자게 만듭니다. 아침 햇빛을 쬐지 않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빛을 쬐고 산책을 하는 것, 이게 명심하셔야 되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똑같이 빛이 중요한데요. 저녁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이 스마트폰이나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빛들이 계속 빛 노출 때문에 자는 시간이 아니라는 뇌의 착각을 유발하게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를 끄고, 특히 블루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루라이트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새벽빛에 주로 있는 빛이기 때문에 뇌는 새벽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빛을 차단을 해야 이제 곧 자는 때가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있는 이 광수용체를 자극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철저하게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최대한 차단을 해서 블루라이트를 최소화하고 이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유지를 해야
깊은 잠을 자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알람 시계나 충전기 작은 LED 불빛들도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최대한 차단을 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중심 체온이 1, 2도 정도 떨어져야 잠이 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저녁 6시 정도 경부터 체온이 서서히 낮아져서 새벽 4시에서 6시경에 최저점이 됩니다. 이때 깊은 잠을 자는 것이죠. 네, 불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녁 시간에 체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기 한두 시간 전에 38도에서 40도 정도의 우리 목욕탕 온탕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목욕 직후에 혈관이 확장되고 땀이 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낮아져서 강력한 졸음이 오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드시면 가벼운 조욕만 해도 어느 정도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학술적으로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추운 온도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너무 춥다고 느껴지면 20에서 22도 정도는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습도도 아주 중요한데 이 공간의 습도가 40에서 60%가 돼야 충분한 수면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덥거나 혹은 너무 습도가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면 뇌가 각성 상태가 돼서 자는데 상당히 큰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밤에 늦게 식사를 하시면 자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이전에 마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위장 활동이 활발해져서 수면을 매우 크게 방해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방해합니다. 특히나 고단백질, 고지방 음식은 소화 시간이 길고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더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녁에 운동하시고 이 프로틴 쉐이크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소화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카페인 아시죠? 카페인은 반감기가 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는 물질이라 오후 2시 이후에 마시면 수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불면증 환자분들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알코올은 초기에는 중추신경계 억제해서 졸음을 유도하죠. 우리 술 많이 마시면 졸리잖아요. 하지만 이 알코올이 들어와서 체내에서 분해되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각성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졸려서 자더라도 수면 중반 이후에는 자주 깨거나 깊이 자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잘 못 잔 듯한 느낌이 들고 훨씬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잠을 자도록 유도하는 건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의학적인 혈자리 자극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손목 안쪽 가로줄로 새끼손가락 끝에 위치하는데요. 여기를 자극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면이 곤란하고 잠이 들기가 힘든 이 불면증이 효과적입니다. 이 혈자리가 신장열을 내려줘서 그런 형태의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용천혈입니다. 용천혈은 이 손바닥을 발바닥이라고 보면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데 여기를 자극을 하면 심장 기운이 보충이 되고 전체적인 근막의 긴장이 이완돼서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충혈인데요. 태충혈은 이걸 발등이라고 생각하면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를 하고요. 여기를 자극을 하게 되면 간의 기운이 순환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이 유지되기가 곤란하다, 자주 깬다, 깨고 다시 잠을 들기 힘들다, 이런 형태의 불면증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백회혈인데요. 백회혈이 가장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백회혈은 귀 끝으로 올라가 머리 정수리 부위에 위치하는데 이 부위를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50회 정도를 마사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이 백회혈은 이런 괄사 도구를 이용해서 자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편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정수리 부위를 전체 근막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부교감신경 활성화, 근막 이완을 통해서 충분히 깊이 잠들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혈자리 마사지는 잠들기 30분 전에 침대에서 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입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해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납니다. 매일 꾸준히 실시하시면 2주 안에 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불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체 리듬 교정법 알려드린 것들은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한번 교정되면 지속적으로 효과가 유지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이 불면증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울증이나 피로감,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등 굉장히 많은 증상과 질환들이 생체 리듬 교란으로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도 개선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 이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밤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이 생체 리듬상의 황금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이 들어야 간담회 해독 기능이 정상화돼서 불면증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빛 쬐고 산책해라, 저녁 빛을 최대한 차단해라, 온도를 조절하고 식사를 관리하고 이 생체 리듬을 정상화해라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리듬을 정상화를 하십시오. 자, 그렇게 꾸준히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